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행동 강령과 복습이었습니다. 공부가 끝난 뒤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사례하고 또 제가 실제로 적용한 행동 강령은 이어지는 과목별 공부법 파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쇼츠나 SNS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뭔가 하루 종일 공부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난 후에는 지하철에서 노트를 다시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체화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텍스트를 접하면서 사고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한 7월부터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좀 국어는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서는 매일 아침 새 지문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저녁 시간에 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제재별로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지문에서는 보통 인과관계가 많이 나왔고 법 지문은 조항과 예외를 체크하기, 인문 지문은 여러 사람의 주장과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기,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제재별 행동 강령을 정리했습니다. 문학은 독서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인물, 행동, 상황을 이미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학에서의 행동 강령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좀 작품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현대소설을 읽는 경우에는 1인칭일 땐 인물의 심리 흐름을 파악하자, 3인칭일 땐 인물 관계와 태도를 파악하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엔 인물 관계도를 무조건 그리고 읽으면서 장소와 시간만 가볍게 표시하자. 이렇게 했고 또 문학은 육모 전까지 EBS 작품들을 가볍게 훑어보고 육모를 친 후 연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선택 과목으로 언매를 골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개념 정리 후에 기출 분석을 하고 기출을 풀 때는 반드시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문형 문제는 전 독서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번호를 매기며 읽고 또 문제를 풀 땐 번호를 매긴 부분과 관련된 선지가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 문제는 보기에 있는 조건이나 단서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매체 지문은 부분적으로 읽지 않고 반드시 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함정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공부는 실전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강에서 알려주는 실전 개념들을 노트에 적고 기출문제에 적용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동 강령도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나오면 어떤 개념을 먼저 떠올릴지, 또 어떤 순서로 접근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미리 정리를 하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초반에는 낯설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체화될 것입니다. 오답노트도 굉장히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틀린 이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서는 어떤 개념을 써야 하는지 또 다른 풀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함께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뒤에는 꼭 계속 복습하면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기만 하고 안 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실수 관리입니다. 모의고사에서 계산 실수나 시간 관리 실패로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수 기록 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줄이니까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점수도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 암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시간이 조금 나면 10분 정도라도 단어를 반복 학습하는 것을 바랍니다. 단어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석 능력입니다. 고3 때 저는 매주 3번 모의고사를 치면서 모든 지문을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문장이 바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영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좀 소리가 내어서 여기는 학원이 조용하니까 소리를 좀 내어서 읽기 어려운 상황이면 최소한 입으로 뻐끔거리면서 읽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시험을 칠 때도 좀 입을 움직여야 해석이 되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영어 문장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와 해석이 좀 완성이 되면 그때 인강과 유형별 연습을 병행하세요. 그 후에는 좀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면 됩니다. 탐구 영역은 제가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등급도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저는 공부 전략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생명과학은 유형별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 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구과학은 기본 암기가 필수지만 그 단순 암기에서 끝나지 않고 응용 능력을 키우는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과목별 전략과 사례는 합격 수기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능처럼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지만으로 버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학원은 외출이나 침묵, 지각 등 관리가 꽤 엄격합니다. 정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덥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되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투스 부산교대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대인재 PT였습니다. 이거는 매주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식은 실제 수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순히 문제 풀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매번 시험 전략과 행동 강령을 수정하고 적용해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듬어 보면 이게 이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대 PT를 신청을 했다면 오답 PT까지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가 한 3, 4시 정도에 끝나면 오답 PT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자습을 하러 내려갔는데 솔직히 모의고사를 좀 치고 당일에 복습까지 매우 혼자 하기가 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후 11시까지 이어지는 오답 PT를 신청했습니다. 이 오답 PT 시간대는 메디컬 조교 선생님께 당일 풀지 못한 문제를 질문을 하면 1대1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오답 노트를 제출하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왕 학원에 왔으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1월부터 바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이틀 뒤인 1월 6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쉬면 안 된다는 생각에 3월 중반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다가 12시에 잠드는 빡빡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휴식 없이 저를 몰아붙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학원에 가는 게 좀 버거워졌고
결국 한 달 반 동안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반 동안 저는 거의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쉬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쉬는 것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원을 가고 나서부터는 학원 1시간 일찍 마치고 11시에 자기, 정말 힘든 날에는 쉬기, 대신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리고 모고를 치고 난 후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기, 이렇게 제 상태를 파악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집에 와서는 그냥 하루 다 6시간만 공부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더 이상 학원에 있는 것이 힘들 거라 판단을 했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었고, 여러분들도 자기 상태와 체력, 멘탈 등을 잘 파악하고 휴식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론 이 과정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도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흐트러지거나 또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쉴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공부에 완전히 손을 놓지 않도록 과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쉬는 날도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정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내가 쉬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원장 선생님은 관여를 하시지? 하면서 좀 짜증도 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세심한 관리와 조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힘들거나 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끙끙 혼자서 앓지 말고 선생님들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고등학생 분들과 N수생 분들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겁니다. 또 성적이든 대학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불안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쌓인 노력과 시간이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